유럽에 커피가 도입된 이후 커피 상인의 위험한 경쟁자를 보았지만 이유 없이는 아닌 알코올 음료 상인의 노력으로 인해 커피에 대해 많은 신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분명히 의사들은 커피에 대한 공급에서 아랍어 음료가 마비, 발기부전, 피가 타는 것 및 끔찍한 날씬함 신체의 건조함, 날씬함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면서 무기를 들었습니다. 독일에서 구매한 기자는 커피가 그을음 시럽과 오래된 부츠의 역겨운 달인이라고 썼습니다. 1679년 프랑스 마르세유 대학의 과학자인 기아어 컬럼보가 준비한 커피의 특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많은 경우 음료에 포함된 탄 입자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모든 림프를 파괴하고 신장을 건조시킵니다. 그들은 또한 뇌를 위협하여 탈수시키고 이랑을 건조시킵니다. 또한 커피는 인체의 모든 모공을 열어주어 진정력이 뇌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 결과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피로, 마비 및 발기부전이 발생합니다. 와인과 맥주 상인들도 교회로 눈을 돌렸다. 좋은 돈을 받은 성직자는 비기독교 음료의 사용을 치명적인 죄로 선언했습니다. 최초의 커피하우스는 공모자와 말썽꾸러기 무리라고 불렸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시대에는 신화가 있습니다. 커피가 건강에 좋지 않건 간의 사람들은 항상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어느 날 그러한 논의를 끝내기로 결심한 스웨덴 왕 구스타프 3세 18세기 말 통치는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지시했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2명의 쌍둥이 형제가 실험의 대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들의 형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지만 그들 중 하나는 하루에 여러 번 많은 양의 커피를, 다른 하나는 차를 제공받는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나머지 생활 조건도 똑같이 좋았습니다. 2명의 교수가 쌍둥이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커피와 차 중 어느 음료가 더 해로운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죄수 중 누가 먼저 병에 걸려 죽을지 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쌍둥이는 죽음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교수 1명이 죽고 다른 1명이 죽고 왕이 살해되었고 두 테스터는 매일 치명적인 차와 커피를 조용히 계속 마셨습니다. 83세에 가장 먼저 사망한 사람은 차를 마신 사람이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 과학자 이려 맥리카프는 장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었습니다. 그의 저서 중 하나에서 그는 오랫동안 하루에 최대 40잔의 커피를 마셨고 114세까지 살았던 한 남자에 대해 썼습니다. 물론 커피가 장수의 이유는 아니었고 아마도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았다면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또한 커피의 유해성이 종종 과장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아마도 충분한 이국적인 것입니다. 커피가 건강한 생활 방식에 대한 대중문헌에서 가끔 제시되는 것처럼 실제로 해로운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아래에 상충되는 의견이 많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이는 커피에 대한 개인의 반응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 2,000개의 물질 중 절반 미만이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의사에 따르면 아래의 반대 의견이 제시된 카페인이 도핑 약물이라는 사실 때문에 커피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이 음료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의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커피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커피가 귀리가 아니라 채찍이기 때문에 단순히 몸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 심장질환, 죽상동맥경화증, 신장질환, 흥분성 증가, 불면증, 고혈압 및 녹내장 환자에게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과 어린이는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 세기에 심혈관 질환 발병에 대한 커피의 영향에 대한 가장 큰 연구 결과가 유명한 과학 저널인 뉴 사이언티스트에 게재되었습니다. 1968년부터 1988년까지 영국 연구원들은 엔지니어링 회사의 남성 직원 2,000명을 모니터링했습니다. 하루에 6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이 회사의 다른 모든 직원보다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71%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들은 단점입니다. 이제 장점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연구원들은 커피가 효율성을 높이고
피로를 완화하며 정신 활동을 자극한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카페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뇌, 심장, 신장과 같은 중요한 기관의 혈액 공급을 개선하고 정신운동 자극제로서 뇌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미국인들은 소량의 커피가 남성의 정자 생성과 효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987년에 수년에 걸쳐 6,000명의 과음한 커피를 추적한 미국 과학자들은 이전에 주장된 바와 같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핀란드 의사들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5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17,000명의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미국인과 핀란드인의 연구 결과는 45,000명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에게 커피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브라질 과학자들에 의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미국 과학자들에 따르면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따르면 정기적인 커피 섭취는 담석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2대 3잔의 커피를 마시는 남성의 경우 담석 질환의 위험이 4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효과의 원인에 대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카페인 노출이 원인이라고 제안합니다. 커피가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또 다른 미국 과학자 그룹은 자극성 음료 범주에 속하는 커피가 눈에 띄는 항우울 효과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2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3배 낮고 자살할 확률도 훨씬 낮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벤더빌트 대학교 벤더빌트 유니버서티의 과학자들은 커피가 우울증, 알코올 중독 및 대장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루에 4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면 대장암 위험이 24%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많은 이점이 커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천식 발작 및 알레르기를 완화하고 우식 및 신생물을 예방하고 신체의 지방 연소를 활성화하고 완화제이며 장 기능을 강화하고 신체에서 칼륨 제거를 보충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과학자들에 따르면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더 생기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불합리한 두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합니다. 초콜릿과 마찬가지로 카페인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농도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는 유니버서티 오브 미시건 미국의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나이 많은 기혼 여성이 커피를 오랫동안 끄는 또래에 비해 성적으로 더 활발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커피가 발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커피를 마시지 않는 설문에 응한 중년 남성들은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미국 과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성기능의 활성화는 감각 자극에 대한 신체의 반응을 악화시키는 효과적인 각성제인 알칼로이드 카페인에 의해 촉진됩니다. 그러나 회의론자들은 문제가 카페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다지 많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성생활이 활발한 나이 든 사람들은 또래보다 강하고 건강하며 심장과 혈관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커피와 섹스를 모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프랑스 낭시대학교 영양센터 직원인 조르주 데브리 교수는 파리에서 열린 카페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세미나에서 이 음료를 옹호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과학자는 커피가 아이를 낳는 능력을 감소시키거나 태아의 기형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브리 교수는 커피에 대한 이러한 비난은 예를 들어 커피 소비는 알코올과 담배에 동시적이고 상당한 소비를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의사들이 얻은 연구 결과를 잘못 해석한 것에 근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췌장암의 경우 주요 국제저널에 게재된 커피의 유해성에 대한 기사의 저자들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커피는 적당히 섭취하면 소화 시스템의 장애 속쓰림, 위염 등을 일으키기보다는 드러내지만 다량으로 섭취하면 체내에서 칼슘을 제거하고 음식의 소화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학자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커피를 합리적으로 섭취하면 심장마비나 고혈압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신체의 호르몬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흥미로운 데이터는 인도 과학자들에 의해 보고되었습니다. 그들은 직장에서 매일 방사선에 노출되는 블랙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방사선에 덜 고통받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험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 따르면 고용량의 카페인이 방사선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 의사들은 방사선 전문의 및 방사선언을 지속적으로 다루는 기타 전문가에게 하루에 최소한 2잔의 좋은 커피를 마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일본 의사들은 이 음료가 인간 혈액의 양성 콜레스테롤 함량을 증가시켜 혈관벽이 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죽상 동맥 경화증과의 싸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커피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토키오 자이키아이 메디켈 인스티튜트에서 자원봉사자들이 4주 동안 매일 5잔의 블랙커피를 마시는 흥미로운 실험이 수행되었습니다. 그들 중 3명은 오랫동안 참지 못하고 커피에 대한 혐오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고 결국 거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험 참가자들은 4주 후 혈관벽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혈액이 평균 15% 증가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이 커피를 완전히 끊은 후 이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과학자들이 계산한 것처럼 커피콩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30가지 유기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산 중 하나 덕분에 남아메리카의 영양실조 인구는 펠라그라, 심각한 형태의 각기병으로 고통받지 않는다고 믿어집니다. 그들은 많은 양의 커피를 마십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한 잔의 커피에는 혈관에 필요한 비타민 P의 일일 요구량의 20%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음료는 피로를 풀어주고 에너지를 줍니다. 하루에 100에서 300mg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주의력이 향상되고 반응 속도, 육체적 지구력이 증가한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하루에 400에서 600mg을 초과하는 용량 사람의 특성에 따라 다름은 신경과민, 과민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커피가 저혈압, 심장 활동이 약하고 위산도 감소에도 유용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전문가들에 따르면 매우 높은 양의 카페인만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 10g에 해당하는 복용량 커피만 마셔서는 도달할 수 없음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페인이 아무리 유용하더라도 커피는 여전히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자연 영양 전문가들은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거나 보리 또는 치커리로 만든 커피 음료로 대체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동양에서는 커피를 요리할 때 사프란 수술 몇 개를 넣으면 심장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간. 또한 일부 의사는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첫째, 공복에 커피를 마시지 말고 먼저 무엇인가를 먹고 동양에서는 커피 침구라고 함. 둘째, 과식 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의 유해성에 대한 주요 신화를 고려한 후의 음료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신화를 고려할 것을 제안합니다.